깊은 밤, 비밀스러운 포옹, 서로의 몸을 탐하는 뜨거운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넘어선 불륜의 경계선. 35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위험한 사랑. 오늘은 한 중년 여성의 적나라한 욕망과 배신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61살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 68층 고층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가격만 15억이 넘는 고급 주거지였죠.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건설사 상무로 전국 각지 현장을 관리하며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집을 비웠어요.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 전화만 받고 저는 무의미한 드라마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라고는 생활비 이야기나 아이들 안부 정도가 전부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남편이 승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집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그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메말라 있었죠. 그날은 7월 말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부산 신도시 개발 현장 출장을 간다며 5박 6일 일정으로 떠났어요. 저는 혼자 50평 넓은 거실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이었지만 왠지 감옥 같았어요. 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니터에는 배달원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평소 보던 배달원들과는 달랐어요. 훨씬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이수연님 댁 맞으시죠? 목소리가 굵직하고 차분했어요. 평소 배달원들의 빠르고 성의 없는 말투와는 확실히 달랐죠. 네, 맞아요. 딸이 해외에서 보내준 명품 화장품 세트였어요. 큰 박스를 건네봤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비틀거렸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괜찮으세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게다가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까지 코끝을 스쳤어요. 네, 고마워요. 박스를 안으로 옮기려는데 현관문이 박스에 걸려서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문이 이상하네요. 그가 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경첩 하단부가 헐거워진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요? 혼자 계실 때 이런 일 있으면 안전하지 않죠. 제가 간단히 봐드릴까요? 이름표를 보니 박민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아니에요. 금방 해드릴게요. 여성분 혼자 계시는데 밤에 문이 제대로 안 닫히면 정말 위험해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와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언제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아봤을까요? 남편은 집안에 뭔 일이 생겨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는 말만 했는데. 그럼 잠깐만요. 민준 씨가 작은 공구 세트를 꺼내서 능숙하게 문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원래 이런 일을 하세요?
낮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부업으로 집수리나 가전제품 설치도 해요. 그리고 새벽 배송은 운동 삼아서 하고 있고요.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다 됐어요. 이제 안전하게 닫힐 거예요. 정말 문이 부드럽게 잘 닫혔어요. 정말 고마워요. 차라도 한 잔.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방해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가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혹시 또 집안에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주는데 손끝이 스쳤어요. 그 짧은 접촉에도 온몸이 떨렸죠. 명함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홈케어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설렘을 언제 느껴봤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깊은 눈빛,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스친 손끝의 감촉까지. 모든 게 남편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음 날 오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고친 문 잘 작동하나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민준 드림. 정중한 문체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업무적 연락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답장을 보내자 금방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다행이에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모르게 외로움이 드러났나 봐요.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분이 외로워하시면 안 되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 문자를 보고 있으니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며칠간 서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러던 중 정말로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주말이라 비상 연락처로만 연결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민준 씨에게 연락했어요. 죄송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집에 심각한 상황이 생겨서.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준 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더 매력적으로 보였죠. 운동을 하는 건지 체격이 정말 좋았어요. 어디가 문제예요? 주방으로 안내하는데 넓은 주방에서 그와 함께 있으니까 심장이 빨라졌어요. 배수 라인이 막힌 것 같네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씨가 싱크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자다운 매력이 확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한 번 대는 법이 없었는데. 수연 씨,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수건을 건네주는데 손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죠. 그의 손이 따뜻하고 거칠었어요.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죠. 다 됐어요. 일어서는데 머리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뭔가 위험한 기류가 흘렀죠.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잠깐만.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내렸어요.
비싼 원두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였죠. 집이 정말 넓고 좋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 커서 오히려 허전해요. 가족은 없으세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거의 혼자 지내요. 그렇군요. 민준 씨도 가족이 있으세요? 아내를 잃은 지 2년 됐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를 의식하고 하는 말일까요? 수연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 사이가.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요. 그렇군요. 민준 씨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가끔, 정말 많이요. 그때 민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런 좋은 분이 외로워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말과 함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순간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이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일어서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수연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단순한 수리기사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서는 제안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 민준 씨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외로웠어요. 당신 생각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씨 생각하면 하루가 빨리 가요.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남편과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요. 며칠 후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함께 하실까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남편이 대구 현장으로 일주일 출장을 간 사이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준 씨는 정말 멋있었어요. 네이비 블루 셔츠에 베이지 팬츠 차림이었는데 마치 잡지 모델 같았어요. 수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고마워요. 당신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가 말해준 그의 과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아내가 아프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만 지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어요. 수연 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솔직히 처음 뵌 그날부터 계속 생각나요.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언제만인지.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꽉 잡았죠. 수연 씨를 보면 제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3시간 넘게 손을 잡고 대화했어요.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집에 가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 좀 더 편안하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민준 씨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어서 3박 4일 연속 출장을 간 사이였어요. 그날은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새로 산 속옷까지 입었죠.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고 향수도 뿌렸어요. 펜션에서 만난 민준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거든요. 수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마워요. 펜션은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와인을 마시었어요. 민준 씨가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수연 씨, 네, 제가 선을 넘고 싶어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죠. 민준 씨의 입술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깨어났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민준 씨와 만났죠. 때로는 서울 시내 작은 호텔에서, 때로는 민준 씨가 혼자 사는 원룸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감정을 느꼈어요. 수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3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깨어났죠. 민준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어루만져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줬어요.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런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민준 씨가 집으로 왔어요. 에어컨 정기 점검이라는 핑계였죠. 남편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민준 씨를 보니 스릴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홈케어 서비스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민준 씨와 부엌에서 키스를 했죠. 들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했어요. 수연 씨,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집에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그날도 민준 씨가 보일러 점검이라며 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저는 민준 씨와 다용도실에서 몰래 포옹했어요.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정도 비밀 연애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장 일정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민준 씨와 강남의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급히 민준 씨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호텔 로비에 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죠? 남편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 만나면 되죠.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민준 씨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저를 유심히 봤어요.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요?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요즘 운동도 하고 있고요. 운동? 어디서?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씨와 만나느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 씨와 청담동 호텔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앞에서 남편 회사 동료를 만난 거예요. 수연 씨 아니에요? 급히 인사하고 지나갔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수상하게 생각했을까요? 다행히 그때는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핸드폰 좀 빌려줘. 왜요?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회사에 급한 연락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민준 씨와의 메시지는 항상 삭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에 민준 씨 번호가 남아 있었죠. 이 번호 누구야? 자주 통화했네. 아, 그거. 홈케어 서비스 기사예요. 무슨 홈케어? 에어컨이랑 보일러, 그리고 정수기 관리해주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건 미리 얘기해. 집에 남자 부르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저를 더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고 늦게 들어오면 뭐 했냐고 추궁했죠. 옷차림도 체크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그냥 기분 좋아서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민준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럼 잠시 조심해야겠네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 관계가 제게는 유일한 행복이었거든요.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은밀한 방법을 찾았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등록한다고 거짓말하고 민준 씨와 만났죠. 실제로 요가복까지 샀어요. 한 번은 대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하고 민준 씨와 하루 종일 데이트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정말 아찔한 순간이 또 왔어요. 민준 씨와 용산 호텔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를 마주친 거예요. 어머, 수연 씨?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딸이 이 근처에서 일해서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요? 아, 딸 직장 동료분이에요. 박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준 씨를 봤어요. 민준 씨는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박 여사와 헤어진 후 민준 씨가 말했어요. 조금 위험했네요. 네, 그분이 동네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분이에요. 괜찮을까요? 며칠 후 정말로 문제가 생겼어요. 박 여사가 다른 아줌마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수연 씨 혹시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용산에서 젊은 남자랑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어요.
박 여사한테 들었는데 용산에서 남자랑 같이 있었다며? 그건 딸 직장 동료분이에요. 딸 직장은 강남인데 왜 용산에서 만나? 그때 갑자기 들킬 뻔한 아찔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직을 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행동 조심해.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나돌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걱정이었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호텔 카드키였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출장 갈 때 항상 회사에서 예약한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했는데 이건 고급 리조트 카드키였거든요. 더 의심스러운 건 날짜였어요. 지난주 남편이 회사 임원진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혹시 싶어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남편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인터넷으로 확인했죠. 충격적이었어요. 그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와 숙박비가 결제되어 있었고 그것도 2인분이었어요. 스파 커플 케어까지 이용한 기록이 있었죠.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몰래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카카오톡에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호텔에서 만나자. 부인 의심 안 해? 괜찮아. 어차피 관심도 없어. 요즘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더라. 그 대화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5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호텔 카드키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카카오톡 대화까지 봤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3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도 바람 피우면서 무슨 자격으로 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실수요? 몇 달 동안 지속된 게 실수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리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걸 털어놨죠. 남편도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정말요? 네. 이제 당당하게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로 유책 사유가 있어서 합의하에 정리할 수 있었죠. 재산도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남편은 원래 아파트에 살고 저는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도 알게 됐어요. 회사 후배 여직원이었어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그걸 알고 나니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이혼한 후 저는 송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민준 씨가 이사 도움을 줬어요. 짐을 옮기고 가구 배치까지 모든 걸 도와줬죠. 이제 정말 우리만의 보금자리네요. 네. 드디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수연 씨, 저와 정식으로 사귀어 주세요. 그 프로포즈에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거든요. 네. 기꺼이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 커플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죠. 엄마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남자친구를 만든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대하는 걸 보고 인정해줬거든요. 1년 후 우리는 재혼을 했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조용히 치렀죠.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35년 전 첫 결혼 때보다 훨씬 더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신혼 같아요. 민준 씨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에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해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드라이브를 가죠. 3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부부의 모습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 앞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무기력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지속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설령 불륜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진심이라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35년의 무기력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